프레쉬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본인 스스로가 프레쉬하지 않아요. 우리 후보들 중에 프레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그런 분이 있느냐고 봐야 되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말 신선합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거의 출마할 것 같단 그런 말이에요. 분위기더라고요. 그럼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느냐? 네. 이런 잡음이 나온 것부터가 저는 벌써부터 위기인 거고, 컷오프 대상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중진 의원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볼 때 주호영 의원은 만약에 컷오프가 된다면 다른 결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출마를 강행하기 위해서라면 당적을 벗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 많이 무소속 하잖아요. 출마까지. 예. 그럼 도대체 이 결정은 누구를 위한 거냐? 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 신스틸러 이제 두 번째 씬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왼쪽이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고 오른쪽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제 두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면접자로 이제 마주한 모습인데요. 이제 지역별로 단수 공천 등등 이제 경선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간. 부산부터 먼저 짚어보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박형준 현직 시장에 이제 주진우 의원이 도전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뭐 한때 공관위에서는 뭐 이제 박형준 의원을 컷오프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상 좀 되게 뒤숭숭하고 막 뭐 그랬었다가 이제 결국 경선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바꾼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는데 네.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박형준 현 시장을 컷오프 시키려고 했던 게 확실하죠. 네. 그 회의 과정에서 현역 의원 3명이 회의장을 팍 차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거죠.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나온 사람이 누구냐? 사무총장 정용 사무총장이 회의장을 나갔고, 그리고 네. 나머지 두 분은 서지영. 부산 지역 현역 의원 예, 두 분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곽규택, 서지영. 네. 그리고 나서 부산 지역 의원들이 연명으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여기는 경선해야 된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결국 경선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정현 위원장이 생각했던 구상이 또 깨졌다.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도 스스로 경선해야 돼요라고 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럼 이게 왜 그랬느냐? 부산 지역 의원들이 주진우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부산 지역에서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뭐 3선이든 4선이든 부산시장을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주진우 의원이 아마 사전에 좀 뭔가 상의라거나 이런 거 없이 돌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지역에서 의원을 하고 있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선거에서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주진우 의원은 얻은 게 없다. 네. 단수 공천 받았으면 또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원한 게 그게 아니었고 본선 경쟁력까지 생각했을 때 내가 후보되는 게 맞나는 생각까지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주진우 의원이 적어도 부산 지역에 있는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는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 그거는 확실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제 현역 시장 김영환 충북지사야 뭐 이제 사건이 있으니까 뭐 이제 그렇더라도 네.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뭐 지지율을 명분으로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날리려고 했다는 거는 글쎄요, 왜 그렇게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그리고 그 사무총장이랑 공관위원장이랑 사실 대립하는 공관위가 잘 없고 원래 한 몸이죠. 사무총장이 이제 여론조사 같은 데이터도 좀 줘서 공관위원장이 판단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공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이 다르고 다른 공관위원들이 사무총장과 의견이 같은 이걸 보면 일단은 이정현 위원장은 죄송합니다. 전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관위 내에서 권위를 잃은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CR이 안 박힌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어쨌든 뭐 미세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정현 위원장이 워낙 그 총선형 인물이다 보니까 이 총선 때의 컷오프라는 효과를 지방선거에서도 쓰면 똑같이 긍정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다르죠. 이제 총선에서의 컷오프는 지역구 단위가 작기 때문에 지역에서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바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광역단체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를 해버리면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기초단체장부터 기초광역의원까지 그걸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투표 포기 심리를 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걸 생각 못하고 그냥 단지
단지 네. 주진우 의원 초선이고 신인이니까 네. 현역 단체장 물갈이하고 네. 주진우 의원 주면 그게 메시지가 쇄신이겠지. 된다. 네. 라고 좀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엔 이정현 위원장이 원칙 아닌 원칙을 갖고 있다고 봐요. 어떤 거죠? 광역자치단체장 12분 당선됐다가 홍준표 시장 관둬서 지금 11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중에 딱 보니까 타겟이 네. 김영환, 박형준, 오세훈 요 정도란 말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김영환 지사는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랑 색깔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네. 오세훈, 박형준 두 분은 개혁 성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친박으로 쭉 와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도 많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안 맞는다 이렇게 보고 원칙 아닌 원칙을 자꾸 강요하면서 본인의 의도대로 공천을 하려고 했던 네. 그간의 과정이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네.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현역 의원들로부터 또는 공관 위원들로부터 지금 거부당해서 본인 의사 관철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관위가 물론 공천을 하겠지만 네. 공관위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앞으로도 주장할 게 많이 있을 텐데 네. 관철대가 좀 어려워 보인다는 그런 전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공관위가 정무적인 판단도 같이 곁들여야 되는 게 네. 맞잖아요. 근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경선을 거친다고 했지만 예. 단수 공천을 줘버리면 네.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컨셉이 내란 심판일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진우 의원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출신이자 검사 출신의 정치인. 네. 만약에 이분이 공천이 되면 당장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와 이 주진우 의원으로 이어지는 검판사의 어떤 내란 프레임에 당연히 공격할 거란 말입니다. 그걸 과연 이정현 위원장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공간이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 못지않게 이제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는 곳이고 네. 사실상 지금 전재수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뭐 여기도 경선을 한다고 하자면 사실상 뭐 이제 전재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상황에서 전재수 부산의 이제 개인기로 사실 지역구를 뚫어내서 부산 시민들한테도 어필이 되는 이 전재수를 국민의힘이 박형준, 주진우 이 카드로 이길 수 있느냐? 사실 뭐 이제 아무리 뭐 부산이 좀 이제 국민의힘 성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인물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인물이 약하다고 보기에는 박형준 시장이 이제 재선에서 삼선 가는 분이니까 네. 뭐 약하다고 보기보다는 네. 그동안의 시정을 어떻게 이끌었느냐에 대한 네. 평가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지적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네. 현직 시장이라는 가장 그래도 센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네. 당 스스로가 어느 정도 훼손을 했다는 점이 아쉬운 거예요. 미뤄져도 아쉬울 편 아쉬울 허탈락을 하려고 했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박형준 시장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다시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복구가 되기는 어려운 거고 왜 그 작업을 민주당이 아닌 네. 다른 당이 아닌 자당에서 하느냐. 그것도 공관위원장이. 이 점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네.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준 그 의사 관철 과정은 네. 대단히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저는 그렇게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오늘 다룰 부분이 많아서요. 이제 대구로 한번 넘어가면 대구도 지금 뜨겁죠. 국민의힘이 이제 9명이나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현역 의원들이 뭐 많습니다. 중진들 위주로 뭐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유영아, 최은석 현역 의원들 5명이 나왔고 이제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김한구 전 현대차 노동조합 대의원 뭐 이제 이렇게 9분이 있는데 대구는 사실 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이제 현역 의원들도 많이 몰리고 뭐 이제 이런 그림일 텐데 근데 이게 참 요것도 이제 공관위에서 참 기류가 묘해요.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정현 위원장이 대구에서만큼은 이제 좀 현역을 허드푸고 안 내보내서 좀 프레시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 중진은 뭐 이제 중진 컷오프다 아니면 어디에서는 이제 현역은 다 컷오프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제 이게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또 힘을 실어주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막 호사가들의 가양각색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니까 뭐 공천이 정말 중요할 텐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프레시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본인 스스로가 프레시하지 않아요. 제가 네. 이정희 위원장이랑 무슨 개인 사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시대에 맞냐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후보들 중에 프레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그런 분이 있느냐고 봐야 되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말 신선합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대구 시민들이 이분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다를 수 있지만 네. 적어도 그 관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꼭 신선해야 경쟁력 있냐? 그것도 아니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1차원적이라고 보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흉흉하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중진들은 컷오프를 하고 네. 현역 의원 중에 초선은 남겨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경선을 시키고 네. 어느 분이 시장 후보가 되면 이준숙 방통위원장 안 된다는 전제하에 그분을 그분 자리에 그 현역 의원이 떠난 자리에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구체적이네요 시나리오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거의 출마할 것 같단 그런 말이에요. 분위기더라고요. 그럼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공천하느냐? 네. 뭐 민심을 제대로 아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잡음이 나온 것부터가 저는 벌써부터 위기인 거고 뭐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선거를. 투표율도 굉장히 낮을 거고요. 그래서 컷오프 대상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중진 의원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네. 제가 볼 때 주호영 의원은 만약에 컷오프가 된다면 다른 결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다른 결단이라면 출마를 강행하기 위해서라면 당적을 벗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 많이 벗어서 하잖아요. 출마까지? 예. 그럼 도대체 이 결정은 누구를 위한 거냐? 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대변인님 괜찮으시죠? 저는 상관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주호영 의원은 바른정당에 한번 이게 탈당해가지고 네. 소속을 그렇죠.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당의 외피를 벗고 당 바깥으로 나가면 그 네. 광야에서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를 알기 때문에 네. 그 리스크를 다시 한번 감수할 만한 태토람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좀 애견남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선택은 안 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한다라는 기류는 좋아요. 네. 근데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하면 새로운 좋은 물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진숙 위원장이 네. 새로운 물이고 좋은 물이냐. 네. 당장 지난주에 결의문을 채택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 복귀도 반대한다라는 것을 107명의 의원들이 네. 당론으로 정했는데 네.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고 바라는 고성국 씨가 옆에서 이진숙 씨 옆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후보는 당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정현 위원장과 공관위는 판단을 해야죠. 아니 네. 당장 아직 그 결의문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네. 그 결의문과 거꾸로 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건 잘라야 된다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주진우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 신인이니까 초선이니까 네. 아니면 뭐 신의 스타니까 네. 라는 식으로 좀 그런 기준을 둔 것 같은데요. 분명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라는 그 민심은 네. 국민의힘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찍어주고 잘 될 때는 잘 된다고 찍어주는 게 대구의 민심이라서 네. 어찌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동안 이제 엄청나게 슈퍼챗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들어왔네요. 일본에서 5,000엔을 또 보내주시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일본 언론이랑 인터뷰를 네.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한동훈님을 깎아내리려고 노력하지만 뭐 이제 해외 미디어에서는 뭐 이제 주목의 인물인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뭐 5,000엔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챗 보내주신 달콤한 하루님께서도 이제 2만 원 후해 주시면서 윤희석 대변인님 품격 있는 평론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젤리아님께서도 10,000원 후해 주시면서 보수개혁 보수재건 한동훈이 합니다. 그리고 혜인님께서는 5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한동훈으로 보수재건 윤희석 좋아요. 팬심이 대단한데요. 이걸 왜 안 읽으십니까? 뭐죠? 한동훈님을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바로 열고 특히 이기 그거 일부러 바로 닫고 그런 거를 거르지 마십시오. 아니 심정적 배려를 해서 일부러 안 읽은 건데 아니에요. 이게 또 그런 거 직접 필요 이렇게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솔직한 알겠습니다. 정치를 이제 부탁합니다. 가차 없이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그럼 뭐 이제 맞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네. 또 이제 어쨌든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하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자리에 나가느냐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열리고 뭐 이런 부분이 사실 복합적인 이런 고차 방정식처럼 굴러가는 국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현역 의원이 만약에 제가 장동혁 대표라면 뭐 이제 시나리오지만 한동훈이 대구에 나선 절대 안 돼.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서 그 자리가 빠지면 한동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현역 의원들은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럼 한심한 거죠. 상대가 민주당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상대가 한동훈입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당이? 저도 그 당에 몸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전략을 저는 짠다고 믿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정말 그런 전략을 짠다 하더라도 그게 전략이 되겠어요? 여기 막으면 여기가 터지고 여기 막으면 저기가 터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략 안 짜리라고 저는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그간 보여줬던 지도부의
이 모습이 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짐작을 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예상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네. 장도혁 지도가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아직 한다고 안 믿고 했구나. 싶진 않고 그러나 데뷔는 다 하고 있다. 데뷔는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데뷔는 하고 있다. 데뷔는 하고 있다. 라이브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거 또 워터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이거 뭐 이기인 총장님에 대한 얘기인데 읽을게요 그냥. 네. 이준석 지지자들이 하도 한동훈 이신 공격 저질스럽게 해서 싫어요. 이준석은 남을 비꼬는 공격만 잘하지 비전이 없어요. 싫어요. 역시 공공선을 지키는 애국자 한동훈 응원합니다. 제가 안 읽어요. 정치를 부탁해가 아니라 정치를 부탁해가 아니라 한동훈을 부탁해 같은데. 아니 우리 또 윤대변인 팬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아요. 딴 데 가서 뭘 많이 하셨나 보네. 아니 우리 부탁해 채널 아니 그 최근에 올라온 16개 영상을 제가 쭉 봤는데 네. 16개 영상 중 썸네일에 12개 영상에서 다 한동훈 대표 얼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그렇게 또 이 지지층들이 예리하게 많다 분석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동접자분들도 댓글도 그렇고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뭐 이준석 이제 대표 팬들도 많이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큰타임에 보면 항상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치고받고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동정은 집어치워.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의 정치력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기인 사무총장 개인적으로도 제가 만나면 상당히 정스럽고 네. 같이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오.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나 이런 게 오가는 과정에서 네. 오해 아닌 오해가 있다면 네. 빨리 푸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그 어우. 관점에서 제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큰 모습을 보여주시. 아니, 정말로 그렇잖아요. 네. 우리 보는 방향이 비슷한데.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면 사실 이제 중도 보수라는 공통점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짧게 짚고 넘어가. 인천시장 같은 경우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찬대 대 유정복 붙는데 사실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이 좀 그래도 우세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이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고 유정복 시장이랑 맞붙으면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유정복 시장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선인데 이제 3선 들어가는 와중에 또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인천이 과거에는 한 절반 정도 국민의힘, 절반 정도 민주당, 네. 뭐 한두석 저희가 이겼다가 뭐 이런 그렇죠. 사이였는데 최근에는 두 번의 선거에서는 거의 원사이드하게 넘어갔죠. 네. 인천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 네. 지금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네. 유정복 시장이 갖고 있는 그 행정 능력이라는 거는 인천 시민이 다 이해를 하실 거고 네. 정치적으로도 삼선 의원 지내셨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물론 박찬대 의원도 경력이 화려하죠. 네. 두 분 싸움은 좀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면서 볼 만한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참고할 만한 선거가 2018년 선거인데 네. 그때 이제 유정복 후보랑 박남춘 후보가 거의 득표율 차이가 20% 네. 정도 차이가 났고 네. 유정복 후보가 37%를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랑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차이가 없다고 전 봐요. 그때보다 더 어려운 선거겠죠. 게다가 지금 2018년보다. 인천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검단이라든지 송도, 영동 같은 새로운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네.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됐거든요. 네. 어찌 보면 지난 4년 전보다 네. 표의 성질이라고 할까요? 유권자의 지형이 네. 더 보수층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이 4년 동안의 시정 활동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느냐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의제를 잘 던지느냐에 따라서 네.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이기인 총장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성남시장 이기인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이기인 총장님 화이팅! 또 이렇게 10,000원 정말 소중하네요. 네, 이렇게 네. 또 성남시장 이기인의 또 응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출마하세요? 아니요? 사무총장이라서 네, 선거 그렇죠. 관리한다고 출마는 안 합니다. 그 스퍼닉 2026님이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뭐 이제 야차롤로 시원하게 현피나 뜹시다. 그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 때는 누구랑 연필을 떠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또 경남지사까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김경수 전 지사와 박완수 지사 전현직 이제 지사들이 이제 맞붙는 대결이 됐습니다. 사실 뭐 이제 경남은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유리한 텃밭이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정말 험지인데 박완수 어쨌든 현 지사가 뭐 이제 그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랑 붙을 텐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경남에서 뭐 어려운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뒤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으면 경남까지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간다? 이러면은 사실상 정말 그 2018년에 뭐 이제 그 TK 대구 경북과 제주도만 내주고 다 뺏겼던 이제 2018년이 어게인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네. 박완수 지사가 이제 재선까지 하시고 창원시장도 오래 하셨고 하기 네. 때문에 경남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맹주인가요? 그래도 네. 맹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김경수 지사가 네. 국회의원 한번 하시고 이제 지사도 잠깐 하셨지만은 네. 안 좋은 일로 지사직을 중간에 그만두시고 그렇죠. 오랜 공백 끝에 복귀를 하시는 건데 네. 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남지사 선거는 박원순 시장이 그래도 좀 우위에서 현직이기도 하고 네. 좀 괜찮은 상황에서 선거를 하지 않느냐. 여론조사는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네. 어느 정도 이제 현 정권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걸로 보이지만 네. 실제 선거에 들어가면 박원순 지사가 그래도 경남은 타이틀 방어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후보 경쟁력은 뭐 지사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상대 후보가 김경수 지사고 네. 또 드루킹 관련해 가지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어쨌든 현직한테 유리한 게 맞아 보여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내란 그리고 탄핵이라는 그 기저효과 때문에 네. 드루킹 사건의 어떤 이 징역형이 뭔가 조금 약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유권자들. 그리고 또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할 거고요. 그걸 뚫어낼 수 있는 뭐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꼴찌라고 합니다. 이 뭔가 4년 동안 했고 네. 늘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이 지사를 운영을 했지만 네. 삶이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이걸 아마 뭐 이재명 정부부터 민주당이 좀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면 과연 경남도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이번엔 좀 바꿔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대구 그리고 뭐 이제 경남 이런 데들이 이제 뭐 GRDP 꼴찌다부터 그쵸, 시작해서 이제 그런 예. 것들을 많이 예. 부각하고 있죠.